이 상이 조상을 위한 거라면 왜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서져야 합니까? 네가 지금 뭐를 하는 줄 알아? 이 집안 질서를 네가 감히...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듣고 계신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기운 보내드립니다. 국은 조금 더 끓여야겠네. 손목이 아니야, 괜찮아.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새벽 4시 가스레인지 위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릅니다. 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부엌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손목에는 베이지색 보호대가 감겨 있고 국자를 쥔 손가락들은 부자연스럽게 굳어 있습니다. 이선옥, 그녀는 천천히 국자를 저으며 간을 봅니다. 손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지만 표정은 무덤덤합니다. 아픈 것도 이제는 일상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도마 위에는 이미 썰어둔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손질한 것들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반찬통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각각의 통에는 날짜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월요일 국, 화요일 찌개, 수요일 조림. 일주일치 반찬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옥은 가스불을 약하게 줄이고 식탁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어제 저녁 시어머니 말순이 내일 아침상에 올릴 반찬 목록을 일일이 체크했습니다. 된장찌개는 진하게, 김치는 새 것으로, 계란말이는 간장 양념을 곁들여서 선옥의 머릿속에는 그 목록이 정확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30해 동안 같은 방식으로 아침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복도 끝방에서 희미한 기척이 들립니다. 남편 성우가 깬 것입니다. 문틈 사이로 부엌 불빛이 새어나가고 성우는 그 빛을 따라 조용히 문을 엽니다. 복도를 걸어 부엌 앞까지 왔지만 그는 문 앞에서 멈춥니다. 아내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허리를 숙인 채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 손목 보호대가 형광등 빛에 반사됩니다. 성우는 말을 걸까 하다가 입을 다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라고 물으면 아내는 늘 그렇듯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좀 쉬어라고 하면 어머님이 기다리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문을 닫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부엌에서는 계속 소리가 납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는 소리, 접시 꺼내는 소리. 선옥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동,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녀는 손목의 통증을 애써 무시하며 계란을 깨뜨립니다. 노른자가 프라이팬 위로 스르르 흘러내립니다.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은 선옥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손목은 어제보다 더 부어올랐고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뻗쳐 올라옵니다. 옆자리에 앉은 성우는 대기 번호표를 꽉 쥐고 있습니다. 전광판의 번호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그의 심장도 조금씩 빨라집니다. 124번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리고 두 사람은 진료실 문을 엽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엑스레이 필름을 모니터에 띄우고는 한숨을 내쉽니다. 화면 속 선옥의 손목뼈는 정상적인 간격을 잃은 채 서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절 사이사이에는 염증의 흔적이 하얗게 번져 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이건 단순한 관절염이 아닙니다. 수년간 무리한 사용으로 누적된 거예요. 이 정도면 최소 한 달은 손을 완전히 쓰면 안 됩니다. 깁스까지는 아니지만 무거운 것 들기, 요리, 청소, 모든 집안일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선옥은 급하게 말합니다. 아, 선생님 다음 주에 집안 행사가 있어서요. 제사 준비를 제가 해야 하거든요. 일주일만,
일주일만 버티면 안 될까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일주일을 더 쓰시면 다음엔 정말 수술대에 오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손을 평생 제대로 못 쓰실 수도 있어요. 환자분,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평생 제대로 못 쓴다는 말. 그 의미가 천천히 가슴을 짓누릅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끊으며 덧붙입니다. 소염제 드릴 테니까 하루 3번 드시고 물리치료 일주일에 3번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손을 쓰지 마세요. 진료실을 나서는 선옥의 걸음이 무겁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일정을 확인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제사, 그 전날 음식 준비, 그 전전날 장보기.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갑니다. 만약 제사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동서 밀안에 비웃는 듯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괜찮아요. 약 먹으면서 하면 되죠 뭐. 선옥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듣고 아내의 팔을 붙잡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 말 들었잖아. 이번엔 정말 쉬어야 해. 하지만 선옥은 고개를 젓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어머님이 직접 하실 수도 없고 미란이는 절대 안 할 거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 나오는 길, 성우는 처방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연골보호제.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약 이름들이 그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자동차 안은 조용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차가 멈춥니다. 성우는 핸들을 쥔 채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이번엔 그냥 좀 쉬자. 제사도 간단히 하고 배달 음식 시켜도 되고 아니면 내가 해도 되고. 조수석에 앉은 선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어머님이 그거 싫어하시는 거. 작년에 한번 반찬 가게에 음식 올렸다가 얼마나 혼났는데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지만 차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뒷차에서 경적이 울려도 성우는 엑셀을 밟지 못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명절들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추석 전날 밤 새벽 3시까지 전을 부치던 아내의 모습, 설날 아침 식구들이 떡국을 먹는 동안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던 아내의 뒷모습, 제사가 끝난 후 상을 치우며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아내의 허리. 성우는 그 모든 순간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성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선옥은 고개를 돌립니다. 왜요, 갑자기? 성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무엇에 대해 미안한지, 언제부터 미안했는지 정확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합니다. 차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섭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수 버튼을 누르는 선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성우는 그 손을 보며 또다시 말을 삼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립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옥은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내며 잠시 망설입니다. 문을 열면 어머니는 물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뭐래? 그럼 자신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문이 열리고 예상대로 말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왔어? 병원에서 뭐래? 별거 아니지? 선옥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약 먹으면 괜찮대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럼 됐네. 다음 주 제사 준비 어떻게 할 거야? 올케도 오는데.
성우는 거실 한편에 서서 그 대화를 듣습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엽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목에는 아직 병원에서 받은 붕대가 감겨 있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감자를 씻고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말수는 홈쇼핑 상품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거 좋은데? 미란이가 저번에 사줬던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성우는 대답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는 순간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똑. 규칙적이지만 어딘가 힘없는 그 소리가 성우의 귓가에 메아리칩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경쾌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웁니다. 시동생의 아내 미란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습니다. 형님,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거 준비했어요. 미라는 쇼핑백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포장지를 뜯자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우 갈비찜, 전복죽, 수제 잡채, 모듬나물. 모두 유명 한정식 집에서 주문한 것들입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던 자리에는 스티커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아이고, 우리 미란이는 정말 센스가 있어. 이거 얼마 했어? 비쌌을 텐데. 미라는 손을 내저으며 웃습니다. 에이, 어머니. 돈이 무슨 대수예요. 어머니 드시는 건데. 형님도 이번엔 좀 편하시라고 준비한 거예요. 부엌에서 선옥이 나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행주가 들려 있고 앞치마는 물기로 얼룩져 있습니다. 아침부터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부엌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라는 선옥을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형님, 손 어떠세요?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형님은 그냥 이것저것 데우시기만 하면 돼요. 선옥은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내려다봅니다. 정갈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자신이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마워요, 동서. 미라는 소파에 앉으며 말합니다. 형님은 역시 이런 거 잘하세요. 때우고 정리하고 그런 거.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에 거실에 있던 누구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백화점 포장 용기를 하나씩 뜯어봅니다. 역시 돈 들인 음식은 다르네. 정성이 다르지. 선옥은 부엌으로 돌아가 냉장고 문을 엽니다. 어제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미란이 준비한 음식과 자신이 준비한 음식. 선옥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미란의 음식은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말순이 먼저 맛을 보고 친척들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가 준비한 거예요. 반면 자신이 만든 음식은 제사상 구석에 놓일 것입니다. 큰 며느리가 대충 만든 거예요. 성우는 서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봅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대화들. 어머니의 칭찬, 미란의 겸손한 척하는 말투, 그리고 아내의 침묵. 그는 책상 서랍을 엽니다. 며칠 전 우연히 발견한 선옥의 수첩이 거기 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수첩은 낡고 오래되었습니다. 표지의 색은 발해 있고 모서리는 달아해졌습니다. 성우는 수첩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1998년 3월 5일.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오늘 어머님이 국이 싱겁다고 하셨다. 3번이나 간을 맞췄는데 내일은 조금 더 짜게 해야지. 성우는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 다음 장에도 또 그 다음 장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3월 12일. 손이 너무 아파서 젓가락을 놓쳤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했다. 저녁에 파스 붙이고 잤다. 4월 18일. 미란이가 케이크를 사왔다.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셨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6월 3일. 새벽 3시까지 제사 준비. 손목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성호의 손이 떨립니다. 수첩 속 날짜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1999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옥은 이 수첩에 자신의 고통을 기록해왔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 참아야 했던 것들, 삼켜야 했던 눈물들. 2008년 9월 14일. 추석 제사. 12시간 동안 부엌에 있었다. 발이 퉁퉁 부었다. 당신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성우는 그 대목에서 숨이 막힙니다. 2008년 추석. 그는 기억합니다. 그날 자신은 정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축구 중계를 보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월 23일. 손목 병원 가고 싶다. 하지만 말하면 어머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 조금만 더 참자. 2015년. 벌써 10년 전부터 손목이 아팠던 것입니다. 성우는 수첩을 덮지 못하고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일주일 전 날짜입니다. 2026년 1월 28일. 병원에서 한 달 쉬라고 했다. 하지만 다음 주 제사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당신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 나는 결국 혼자다. 마지막 문장이 성호의 가슴을 찢습니다. 나는 결국 혼자다. 30해를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은 혼자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수첩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종이가 구겨지고 그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말순과 미란이 무언가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소리. 그 웃음소리가 지금은 너무나 잔인하게 들립니다. 성우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수첩을 서랍에 다시 넣지 않고 손에 꽉 쥔 채 서재문을 엽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 앞에 섭니다. 안에서는 선옥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손목 보호대는 벗겨져 있고 붉게 부어오른 손목이 드러나 있습니다. 물이 손목 위로 흐르고 그녀는 작게 신음을 삼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쥡니다. 제사 당일 아침 거실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시동생 내외, 먼 친척들, 그리고 이웃 어르신 몇 분. 말수는 현관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환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부엌에서는 선옥이 마지막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목의 통증은 어제보다 더 심해졌지만 오늘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팁니다. 진통제를 2알 더 먹었지만 약발이 들지 않습니다. 접시를 들어 올릴 때마다 손목에서 뼈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느껴집니다. 제사상이 차려지기 시작합니다. 미란이 가져온 음식들이 가장 먼저 상 위에 올라갑니다. 한우 갈비찜은 상의 정중앙에, 전복죽은 그 옆에, 수제 잡채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입니다. 말수는 하나하나 위치를 조정하며 흡족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건 여기, 저건 저기. 선옥이 만든 음식들은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나물들, 새벽부터 끓인 국, 직접 빚은 전들. 하지만 그것들은 제사상 가장자리로 밀려납니다. 말수는 선옥의 음식을 보며 살짝 코를 찡긋합니다. 이건 색깔이 좀 그렇네. 그래도 자리는 채워야지. 친척 중 한 명이 제사상을 보며 감탄합니다. 와, 이번엔 정말 푸짐하네요. 큰 집은 역시 달라요.
말수는 미란을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요즘 이렇게 정성 들이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미란은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젓습니다. 에이,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 그냥 주문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친척들은 미란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주문이라도 이렇게 잘하는 게 어디예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거지. 성우는 제사상 앞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상 한가운데는 미란이 돈 주고 산 음식들. 가장자리에는 아내가 손목의 통증을 참으며 만든 음식들. 그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고 절을 올립니다. 선옥은 맨 뒤에서 절을 합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손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지만 표정은 무덤덤합니다. 이미 익숙한 고통입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설 때 그녀의 다리가 살짝 휘청입니다. 성우가 재빨리 손을 뻗지만 선옥은 스스로 중심을 잡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제사상의 음식을 덜어먹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도 미란이 준비한 음식들이 먼저 동납니다.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전복죽 정말 일품이에요. 칭찬이 쏟아집니다. 말수는 뿌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죠? 우리 미란이가 유명한 데서 주문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돈 들인 정성이죠. 그 말을 들은 성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돈 들인 정성. 그렇다면 아내가 쏟은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밤새 허리 굽혀 만든 것은 손목이 부러질 듯 아프면서도 국자를 저은 것은 정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선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제사가 끝났지만 그녀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쌓여있는 그릇들, 기름때가 묻은 냄비들. 그녀는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를 듭니다. 손목의 통증은 이제 팔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친척들이 미란을 칭찬하는 소리, 말순이 기뻐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부엌까지 들려옵니다. 선옥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겨울 하늘은 잿빛으로 흐리고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습기가 맺힙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깁니다.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워하는 얼굴들. 텔레비전이 켜지고 남자들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봅니다. 여자들은 주방 식탁에 모여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떱니다. 미라는 찻잔을 들며 선옥을 바라봅니다. 형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은 겉으로는 위로처럼 들리지만 어딘가 다른 뉘앙스가 섞여 있습니다. 마치 고생하는 것이 형님의 역할이라고 못 박는 듯한 말투입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게요. 큰 며느리는 역시 고생을 많이 해야 하니까요. 또 다른 친척이 덧붙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시집살이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복 받을 거예요. 선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말.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은 그저 공허하게 들립니다. 손목은 여전히 욱신거리고 허리는 뻐근하고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이것이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면 그 복은 대체 언제 오는 것일까요? 미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형님은 정말 이런 일에 익숙하시니까 든든해요.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의 귀에 명확히 들립니다. 익숙하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 형님이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성호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 말이 마치 확성기로 울리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하시니까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읽었던 아내의 수첩 내용이 겹쳐집니다. 이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성호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는 동작이 평소보다 느립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듯 온 힘을 다해 일어섭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쳐다봅니다. 왜 그래, 성호야? 누군가 묻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방 식탁으로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식탁 앞에 서자 미란과 눈이 마주칩니다. 미란은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성호를 올려다봅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성호는 미란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선옥을 바라봅니다.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손목 보호대 위로 빨갛게 부어오른 살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성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옵니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선옥이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체념이 가득합니다. 성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자. 우리 집에 가자. 주방 식탁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친척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성호를 쳐다봅니다. 선옥도 이해하지 못한 표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보? 성호는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부어오른 손목을 조심스럽게 감싸줍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거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옵니다. 성호야, 무슨 일이야? 하지만 성호는 어머니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아내만 바라봅니다. 30해 동안 당신 혼자 고생시켰어. 나는 옆에서 보기만 했어. 아니, 보지도 않았어. 이제 그만하자. 제발.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요. 아직 설거지도 안 끝났고 음식도 정리해야 하고. 성호는 그 말을 끊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 다른 사람들이 하면 돼. 당신은 이제 쉬어야 해. 거실에서 말순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제사 지내고 나서 갑자기 왜 이래? 성호는 어머니를 돌아봅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장남의 눈빛이 아닙니다. 성호는 천천히 제사상 앞으로 걸어갑니다. 상 위에는 아직 음식들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미란이 준비한 화려한 음식들, 선옥이 손목의 통증을 참으며 만든 소박한 음식들. 그는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합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봅니다. 말순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칩니다. 성호야, 정신 차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성호는 대답 대신 제사상 위에 접시를 하나 들어 올립니다. 미란이 준비한 한우 갈비찜입니다. 그는 그것을 상에서 내려 바닥에 놓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던지지 않습니다. 소리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내려놓습니다. 이건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접시를 듭니다. 전복죽. 그것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건 조상을 기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제 잡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건 사람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말순이 성호의 팔을 잡으려 합니다. 당장 그만둬. 제사 음식을 함부로 하면 어떡해. 하지만 성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밀어내고 계속해서 음식을 내려놓습니다.
선옥이 만든 나물들, 국, 전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아내는 30해 동안 이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집의 가족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립니다. 저 사람 무슨 일이야? 제사 음식을 저렇게 다뤄도 되는 거야? 하지만 성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상위의 마지막 접시까지 모두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텅 빈 제사상 앞에서 성호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이 후들거리지만 그는 똑바로 섭니다. 말순을 정면으로 마주봅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의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내가 지금 어른한테 어떻게 대하는 거야? 조상께 무례한 짓을 하고. 성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조상께 무례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는 주방 쪽을 바라봅니다. 선옥이 식탁에 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성호는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친척들이 길을 비켜줍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합니다. 선옥 앞에 도착한 성호는 무릎을 꿇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아내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난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 선옥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낍니다. 30해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성호는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부어오른 손목, 굳은 손가락, 거친 손바닥. 그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찢습니다. 거실에서 말순의 고함이 들립니다. 당장 나가. 이런 식으로 어른을 대하다니. 성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미란이 소파에서 일어나 말합니다. 형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도 다 알아서 하셨던 건데. 성호는 미란을 돌아봅니다.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서, 아내를 격려하는 말과 당연하게 여기는 말은 다릅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습니다. 주방 식탁에 앉았던 친척들도 입을 다뭅니다. 성호는 다시 선옥을 바라봅니다. 여보, 일어나자.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선옥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당신이 불효자가 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숨이 가쁩니다. 30해 동안 지켜온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성호는 아내의 두 손을 꽉 잡습니다. 불효가 뭡니까?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게 불효입니까? 아니면 내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게 불효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저는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거실을 향해 또렷하게 말합니다. 오늘부로 아내는 이 집 제사 준비에서 빠집니다. 거실이 술렁입니다. 친척 하나가 낄낄거리며 말합니다. 그럼 누가 해? 자네가 해? 성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가 합니다. 아니면 배달 음식을 시키든지 간소하게 지내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내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말순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미쳤구나. 며느리가 제사 안 지내는 집이 어디 있어. 동네 망신도 유분수지. 성호는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동네 망신이 중요합니까? 아내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건강? 그까짓 손목 하나 아픈 걸 가지고 호들갑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성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선옥의 낡은 수첩입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들어 올립니다. 그까짓 손목이 아닙니다.
이건 20년이 넘게 쌓인 고통입니다. 그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읽습니다. 1998년 3월 12일. 손이 너무 아파서 젓가락을 놓쳤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또 다른 페이지를 넘깁니다. 2008년 9월 14일. 추석 제사. 12시간 동안 부엌에 있었다. 발이 퉁퉁 부었다.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성우는 계속 읽습니다. 2015년 1월 23일. 손목 병원 가고 싶다. 하지만 말하면 어머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2026년 1월 28일. 나는 결국 혼자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머니, 이게 그까짓 손목입니까? 이건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제 아내의 인생입니다. 말수는 할 말을 잃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입을 다뭅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입니다. 성우는 수첩을 덮으며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참는 장남이 아닙니다. 그는 선옥에게로 다가가 손을 내밉니다. 여보, 일어나요. 우리 이제 가요.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리에 힘이 없지만 남편이 붙잡아줍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현관으로 걸어갑니다. 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면 다신 이 집 문턱 밟지 마. 성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합니다.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관습을 버리는 겁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현관문이 열립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선옥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남편의 손을 꽉 잡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선옥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봅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던 거 아니에요? 성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이미 너무 늦었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들. 하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는 표정들. 선옥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짓습니다. 밤 10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성우는 아내를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배고프지? 뭐 좀 해줄게. 선옥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성우는 냉장고를 열며 웃습니다. 응. 오늘부터 우리 집 밥은 내가 할 거야. 당신은 그냥 앉아서 기다려. 냉장고 안에는 재료가 별로 없습니다. 계란 몇 개, 김치, 밥. 성우는 프라이팬을 꺼내 가스불을 켭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계란을 깨뜨립니다. 노른자가 터지지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김치를 썰고 밥을 덜어냅니다. 선옥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30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모습. 서툴지만 진지합니다. 계란이 프라이팬에서 타는 냄새가 나지만 성우는 열심히 뒤집습니다. 됐다. 성우는 접시에 음식을 담아 거실 테이블로 가져옵니다. 계란 후라이는 한쪽이 타 있고 김치볶음밥은 모양이 엉망입니다. 하지만 선옥은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고마워요, 여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습니다. 맛은 별로지만 이상하게 따뜻합니다. 성우는 젓가락을 놓으며 말합니다. 여보, 손목 치료받아. 제대로 받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시간 걸려도 괜찮아.
선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집안일은? 성우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가 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요리도 배울 거야. 처음엔 서툴겠지만 배우면 되지. 어머님은 어떻게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찾아뵐 거야.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선옥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때문에 불효자가 됐네요. 성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불효자가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아내를 지키는 남편일 뿐이야. 그는 아내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밥상만 차리자. 우리 둘이 먹을 수 있는 부담 없는 밥상. 밤이 깊어갑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툴게 만든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정갈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첫 번째 밥상입니다. 선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처음으로 내 인생이 내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확신에 차 있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의 시작?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은 보이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느껴집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장남도 아닌 그저 한 쌍의 부부로서. 테이블 위의 접시들은 거의 비었습니다. 맛없는 음식이었지만 다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만든 음식이었으니까요. 억지가 아닌 진심으로.